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중국을 향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새벽 이뤄진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모습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고요.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진과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실히 개량된 거 맞습니까? 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직경이 더 굵어졌어요, 미사일에. 예. 그래서 이 하단부의 1단 로켓 부분에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갔다라고 예.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출력이 2배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2단은 이제 상단부인데 좀 날아간 다음에 이제 단분리해가지고 또 2차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거기도 더 두껍고, 그러니까 직경이 더 넓어졌거든요. 예, 예. 거기에는 본래 엔진 또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예. 보조 엔진까지 달아가지고 더 출력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길어져서 연료를 더 많이 실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미사일이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굵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멀리 네. 날아가게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도 더 세지고 예. 속도도 더 빨라지고. 예. 네. 뭐 미국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워싱턴까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1톤이었거든요. 예. 탄두가. 예.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 500km 정도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2분의 1로. 예. 그러면 2분의 1일 경우 500km라면 한 9,000km 날아간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200km까지 더 많이 소형화했다 그러면 뭐 10,000km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200km까지 줄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에 전쟁이 났을 때 워싱턴까지는 아직은 안 날아간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날아갈 수 있다. 예.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은 못한 것 같고요.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려면 정상 각도로 쏴야 되는데 예. 정상 궤도로. 예. 근데 이번에도 거의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지 실제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이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는 게 그 의미가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은 완성 선언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이제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이를테면 도발했으니까 안보리에서 또 제재 논의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어떤 경위간 간에 네. 제재를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그러면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직 불충분한데도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서 나는 이제 대화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하면은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안보리에서 제재를 또 하고 뭐 미국이 또 이제 또 추가 제재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는 대화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다시 뭔가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만 안 했으면 뭐 한 열흘이나 있다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화의 길을 차단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이미 유엔에서 그 대사 입을 통해서 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오늘 오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 이건 안보리 결의의 내용은 중국은 100% 충실하게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독자 국가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 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하는 것도 반대하고 더군다나 중국이 따로 독자 제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예. 오히려 민생까지 해친다.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지금 지난번에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수량은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한 20%나 30%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100% 줄이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수준 한 20% 30% 줄여 나가는 요거까지만 이행할 것이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은 안보리 결의만 이행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미국이 그렇게 뭐 세컨더리 보이콧 막 휘두르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한 2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타협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부가 오면서는 북한하고 대화할 의향을 많이 밝혔었는데 자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화 국면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뭐 추가적인 뭐 핵실험 이런 쪽으로 갈까요? 제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쭉 순방하시는 거 보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이 동북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서 1차 수금을 한 것 같고요. 네. 돌아가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재무부 추가 제재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니까 2차 수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 걱정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좀 잘하고 중국하고 오히려 중국 방문해서 예. 시진핑 주석하고 어떻게 보면 긴밀히 연결해서 이것이 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 제재는 물론이고 예. 동북아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거를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둘 다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추종하는 듯한 아하. 우리의 국익은 사실은 제재도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하지만 예. 협상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하고 훈련하더라도 그건 열심히 하겠으니까 예. 그러나 조건 없이 대화도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 대북 특사도 보내겠다. 이런 예.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홍 박사님의 그 1차 수금, 2차 수금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연익 박사였습니다.